부탁드립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청소년 인권 동아리 이끼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축하받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문진영 수석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님, 제주의 턱을 1cm만 낮추면 교통약자 148만 명의 제주가 열리고 그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해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바닷가에 베리어 프리 매트 하나 깔고 베리어 프리 휠체어 하나 놓았을 뿐인데 10년간 바다를 그리워하며 들어가지 못했던 장애인 한 분이 바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확대하여 제주에 집중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에 유니버셜 화장실, 베리어 프리 매트, 베리어 프리 휠체어들을 상시 설치하고 상권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모두의 가게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제주가 무장애 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가 제주를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시오. 시설을 고치는 건 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이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서핑을 해봤는데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 모두가 바다에 들어가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애인 관광 전용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무장애 관광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국, 호주, 독일에는 장애인 관광 비교 데이터가 풍부하게 쌓여 있어 정책의 근거로 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도 없고 정보가 없으면 여행도 어렵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활동을 모든 것들이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이 이렇게 실제 지역사회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정치 교육의 기회와 실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베리어 매트 하나로 증명한 것은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모두를 위한 관광, 모두를 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수석실에서 어쨌든 다 검토하고 있는 일일 텐데 각별히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은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광의 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얼핏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베리어 프리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그런 앱도 개발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여기에서 맨 앞줄의 여성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러 제주로 찾아와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제주로 이사해서 8년째 여기에서 살면서 제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유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도민들에게 의료의 단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의료 현실에서는 참 냉혹합니다. 매년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의 50%가 육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수도권 병원 근처에 숙소를 전전하면서 도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극희귀 질환자분들은 진료비 감면을 위해서 산정틀레를 받아야 하는데 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 중에서도 그 희귀 질환자이신 환자분들은 이제 타시도를 향하여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이제 올해 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권역 분리에서 이제 제주가 독립 권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권역 분리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 신규 권역에서는 소요 병상수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적인 문턱이 있는데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아파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주,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의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되어서 도민들이 더 이상 아파도 원정길을 오르지 않고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권역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 진료 권역이 서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올 2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지정을 하시는데 올 연말에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도 돼 있고 또 국정과제에도 이 진료권역 재편과 상급 종합병원 추가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열띠면서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대통령님 2부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고 있으신 문제 그리고 제주의 미래 위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약속들은 유효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줄에 계시는 이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수 대변인. 네. 앞줄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앞줄 네. 편향. 네, 좀 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지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남녀 편향이 없나 또는 노소 편향은 없나 혹은 옷 색깔에 대한 편향은 없는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 알았어요. 조금 더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육지와 섬,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역 항공망 하늘길의 마을버스가 되고자 지난 4년간 준비해온 신생항공사 섬에어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님이 취임 300일이시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신데 오늘 저희에게는 굉장히 저희 회사에는 의미가 있는 게 사천과 김포 노선을 첫 정기 취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1시경에 저희가 사천에서 정식 취항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 이렇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상 홍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섬 지역들의 그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흑산도 백령도에 지금 공항을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울릉도에는 지금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대통령님께서 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 연결하는 문제 제기하셨었고 특히 제주와 연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저희 소형항공 사업자들입니다. 저희 소형항공 사업자들은 약 80석 이하의 좌석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러니까 일반 LCC들이 200석짜리 운항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요를 가지고도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지원들만 있다면 충분히 그 운항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그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생소했던 그런 소형 운송 사업자들 영역들이 있었어서 이제 그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심들을 좀 가져주십사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주를 포함한 지역 항공망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좀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김포와 제주 노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항공 노선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제주 관광조차도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허브 전략만으로는 지역 관광, 체류형 관광, 지방 접근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허브에서 지방으로 뻗는 스포크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에서 울릉도 백령도를 직접 연결하고 광주에서 부산을, 여수에서 양양을, 포항에서 군산을 직접 바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제주가 진정한 국가관광 거점이 되려면 김포 제주 노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든 촘촘히 연결되는 하늘길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항공을 지방 생존 인프라로 인정을 하고 정책 금융 접근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항공은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응급 이송이랄지 생필품 물류 등이 아우르는 지역 생존 기반으로 지방시대의 실질적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책과 실제 집행사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도로, 철도와 함께 지방항공망도 국가기관망으로 인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의 문을 함께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압축적으로 셋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의 국제선 좌석 기준을 국내선과 동일하게 80석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현행 규정상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의 국내선은 80석으로 제한돼 있고 국제선은 50석으로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서 동일한 항공기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함께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선 역시 80석 기준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아니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도 느꼈던 것인데 목소리 큰 사람, 숫자 많은 사람이 장땡이더라. 속된 말로 쪽수가 장땡이다. 쪽수가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들은 실제로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당 받고 집회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거 말고 광화문 이런 데 말고 예를 들면 철거 아니면 무슨 어떻게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민원들도 숫자가 많아서 항의하면 더 잘 대우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또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까지 사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관청을 향해서 그 높은 데시벨의 스피커, 고성능 스피커로 괴롭혀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시끄럽게, 더 요란하게,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능력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시대도 있었죠.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인드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민원을 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세면은 그게 옳든 그러든 더 존중해주고 또 힘없어 보이고 숫자 얼마 안 돼 보이고 이러면은 또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죠. 지금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피해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이죠. 사회적 파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평생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꽹가리를 치고 하는 말이나 한 명이 이메일 보내는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오히려 말로 해도 되는 걸 힘을 자꾸 쓰면 약간의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대신에 저의 행정 방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지금도 국가 행정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메모해서 내라. 저희가 다 검토해서 똑같이 발표하거든요. 다 통지도 다 해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90몇 % 했다고. 실제로 검토해서 통해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선 구청에 관한 일이면 구청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면 더 존중받겠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써서 내도 되고. 그러면 그거 써서 내지 민원 내지 말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또 많은 다수가 해당되는 공통의 과제를 한번 공론화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발언을 통해서 개별 민원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부수적인 효과겠지만 제주의 문제 또는 대한민국의 문제, 국정에 관한 이야기, 온 나라 살림에 관한 의견, 제안 이런 것들 한번 공론화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는 속에서. 좀 그러자는 취지시죠? 그래야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 얘기, 우리 뭐 사업 얘기, 뭐 물론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혹여라도 그렇게 흘러가면 요 모여 있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도 여기 보면 아마 나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이거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려면 좀 짧게 들어가는 말, 마치는 말 다 빼고 자기소개하고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해서 좀 함께 논의해보고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일단 당첨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첨된 후에도 당첨되지 않고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압축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사실은 거의 다